김지은은 스케이트보드 캠프 신청서에 레즈비언이라고 체크하며 손이 떨렸다. 그 캠프는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그녀의 꿈인 프로스케이터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애자였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캠프 첫날,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도착했다. 서울 근교의 산소 캠프장은 청량한 공기와 스케이트 램프가 가득한 곳이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진짜 LGBTQ+ 멤버들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지은은 그 속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너도 여기 왜 왔어? 옆에 앉은 여자가 물었다. 그녀는 박민지였다. 민지는 짧은 머리에 탄탄한 몸매, 밝은 미소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타입이었다. 스케이트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지은은 거짓말을 이어갔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여기서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 만나서 좋다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캠프 생활은 즉시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스케이트 연습, 오후에는 그룹 토론. 토론 시간에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 여자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후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했다. 또 다른 사람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공유했다. 지은은 듣기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싹 텄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진짜 피해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스케이트 연습에서 민지와 함께할 때마다 그 죄책감은 희미해졌다. 민지는 스케이트 실력이 뛰어났다. 그녀의 올리 킥플립은 완벽했다. 너 꽤 잘 타네. 같이 연습할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둘이 함께 스케이트를 타며 웃고 넘어지며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캠프 중반, 밤에 불꽃놀이를 하며 참가자들이 모였다. 민지는 지은의 어깨에 기대며 너랑 있으면 편안해. 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 기분이야 라고 속삭였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거짓말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다음 날, 지은은 혼자 산책하며 고민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들은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 결혼, 아이, 스케이트는 취미로만 허락되었다. 하지만 지은에게 스케이트는 삶이었다. 이 캠프가 그녀의 전환점이 될 터였다. 그런데 민지와의 감정이 복잡해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부모가 알게 되어 강제로 헤어졌다. 그 후로 나 자신을 숨겼어. 여기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거짓말이 민지의 진심을 모독하는 것 같았다. 캠프 마지막 날, 대회에서 지은은 우승했다. 민지가 그녀를 안아주며 축하해, 내 사랑지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이건 연기인가? 아니면... 캠프가 끝난 후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일상으로 복구했지만 민지와의 연락은 계속되었다. 메시지, 전화, 가끔 만남. 지은은 점점 민지에게 끌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성애자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어느 날 민지가 우리 진짜 사귈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나 아직 확신이 없어. 민지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그럼 왜 캠프에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의 거짓말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요즘 누굴 만나? 라고 물었다. 지은은 친구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자신의 욕망.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레즈비언인가?
아니면 그냥 혼란스러운 건가? 친구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남자 소개할까?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민지와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둘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을 때 지은은 처음으로 키스를 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건 잘못된 거야. 지은은 민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지는 혼란스러워했다. 왜 그래? 내가 싫어. 지은은 자니, 나 자신 때문에 라고 말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첫 번째 실수였다. 캠프 이후 1년, 지은은 스케이트 대회에 출전하며 프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민지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왜 그때 솔직하지 않았을까? 그녀의 후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억눌렀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LGBTQ+ 권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은은 그걸 보며 자신의 상황을 대입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있을까? 친구들에게. 그녀의 내적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결혼할 나이잖아. 좋은 남자 소개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나이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민지와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스케이트 파크에서 만난 둘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잘 지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너는 대화가 이어지며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지은은 이번에는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나 그때 거짓말했어. 캠프에 들어가려고 민지의 눈이 커졌다. 충격, 배신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다. 뭐라고? 지은의 고백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지는 화를 내며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대면이 그녀의 첫 번째 식탁이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지는 떠났고 지은은 홀로 남아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고독, 후회, 그리고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 그녀의 여정은 이제부터였다. 지은은 민지의 배신감에 직면한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 고백 이후 민지는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매일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그 빈자리를 메우려 애썼다. 서울의 거리, 한강공원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그녀의 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스케이트는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직장에서의 압력도 커졌다. 지은은 스포츠 에이전시에 취직했지만 상사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다. 여자답게 행동해. 스폰서들이 좋아할 거야. 이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여자답게. 그게 뭔데? 그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깊어졌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민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그때 솔직하지 않았을까?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다. 아버지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상대는 안정적인 직장의 남자였다. 데이트에서 지은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다. 취미가 뭐예요? 남자가 물었다. 스케이트요. 지은의 대답에 남자는 여자가 스케이트? 재미있네. 그 말에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다. 데이트 후 어머니가 어때? 괜찮지? 라고 물었다. 지은은 글쎄요 라고만 말했다. 이 선택이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 모임에서 너 아직 싱글이야? 빨리 결혼해야지 라는 말이 나왔다. 지은은 나 혼자서도 좋아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LGBTQ+ 이야기를 읽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위험했다. 직장 상실, 가족 단절, 사회적 따돌림. 지은은 그 공포에 떨었다. 어느 날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카페에서 만난 둘은 어색했다. 민지는 내 고백 때문에 많이 아팠어. 하지만 나도 생각해봤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지은은 미안해. 나 정말로 눈물이 흘렀다. 이 대화가 둘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민지는 나 아직 너 좋아해. 하지만 솔직해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지은의 가족이 민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 여자친구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그냥 친구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이 거짓말이 또 다른 배신을 낳았다. 민지는 언제 가족에게 말할 거야? 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조금만 더 기다려. 이 선택의 대가가 서서히 드러났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잠 못 이루는 밤, 스케이트 연습 중 넘어져 다쳤다. 병원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없어 결심이 섰다. 커밍아웃을 하기로. 먼저 친구들에게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멀어졌다. 그럴 리 없어. 그냥 혼란스러운 거야. 한 친구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판단했다.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둘이 함께 스케이트 대회에 나갔다. 그곳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세상이 요동쳤다. 뉴스에 나왔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스포츠 선수가 왜 그런 걸 공개해? 지은의 에이전시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 이 손실이 그녀의 대가였다. 가족의 반응은 더 혹독했다. 아버지가 전화로 집에 오지 마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어떻게 내가 지은은 눈물로 밤을 보냈다. 민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거리에서 이상한 시선, 온라인 괴롭힘. 지은은 스케이트 코치로 전환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자신을 숨기지 마. 이 과정에서 그녀는 성장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와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민지의 부모가 찾아와 우리 딸을 놓아줘라고 말했다. 민지는 반대요. 저 지은이 사랑해요. 이 대치가 가족 간 갈등을 불러왔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민지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내적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대회에서 지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내 용기에 감동받았어. 미안해. 화해가 일어났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이게 나예요. 눈물의 대화가 이어졌다. 아버지는 천천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해. 이 순간 지은의 식탁이 왔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지키며 가족을 되찾으려 애썼다. 민지와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둘이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LGBTQ+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반대가 심했다. 지은은 시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힘을 얻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손실과 어둠, 그 균형 속에서. 지은의 커밍아웃 후 삶은 롤러코스터였다. 에이전시를 잃었지만 온라인에서 지지자들이 늘어났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거짓말에서 시작된 진실에 팬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트롤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가짜 레즈비언지라는 댓글에 지은은 밤새 울었다. 민지가 안아주며 무시해. 우리는 진짜야. 이 지지가 그녀의 버팀목이었다. 가족과의 화해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밥은 먹었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 엄마. 이 작은 대화가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병원 퇴원 후 집에 가지 않았다. 지은은 그 사실에 상처받았다. 내 선택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어.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스케이트 코칭에서 아이 하나가 선생님은 왜 여자 좋아해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 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다. 사회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민지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내 여자친구 때문에 라는 말에 민지는 화를 냈다. 지은에게 내 커밍아웃 때문에 나도 피해봐. 이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내가 민지를 희생시켰나? 반성이 시작되었다. 둘이 싸웠다. 너만 생각해.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 이 대치가 관계를 시험했다. 화해 후 둘이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압력이 계속되었다. 지은은 LGBTQ+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 여자는 직장을 잃었고 또 다른 사람은 가족과 단절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를 주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강해졌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우울증이 재발했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가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둘이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지은은 고마워라고 말했다. 이 순간 사랑을 재확인했다. 돌아온 후 아버지가 연락했다. 집에 와. 지은은 긴장하며 갔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안아주었다. 이 화해가 지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형제가 형수님은? 이라고 물었다. 지은은 민지야 라고 소개했다. 가족의 어색한 시선이 느껴졌다. 사회의 정형이 여전했다. 지은은 대회에 복귀했다. 이번에는 공개 레즈비언으로. 관중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박수쳤지만 다른 일부는 야유했다. 지은은 그걸 무시하며 스케이트를 탔다. 우승 후 인터뷰에서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 승리가 그녀의 식탁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목격했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대치에서 민지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자유가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그녀는 홀로 남았다. 친구들의 위로가 있었지만 고통은 컸다. 지은은 스케이트를 그만두려 했다. 하지만 코칭 아이들이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이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재기했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사회 활동을 늘렸다. 시위, 강연.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수였다. 이수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용감해라고 말했다. 둘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은은 조심스러웠다. 또 배신당할까? 내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가족이 천천히 받아들였다. 크리스마스에 민지를 초대했다. 아니, 이제는 아니었다. 지은은 혼자였다. 하지만 가족의 따뜻함이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손실과 성장,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았다. 민지와의 재회는 예상치 못했다. 거리에서 만난 둘은 대화했다. 미안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나도 이용서가 일어났다. 하지만 관계는 끝났다. 지은은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사랑, 이수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결혼법이 논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지은은 싸웠다. 이 투쟁이 그녀의 삶이 되었다. 지은의 새로운 시작은 이수와 함께였다. 이수는 예술가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둘이 만난 LGBTQ+ 모임에서 지은은 그녀의 미소에 끌렸다. 내 이야기 들었어. 감동적이야. 이수의 말에 지은은 고마워라고 대답했다. 관계가 발전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지은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또 상처받을까? 민지의 배신이 트라우마였다. 둘이 데이트하며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나랑 있으면 행복해, 이수가 물었다. 지은은 하지만 무서워. 솔직한 대화가 둘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가족의 반응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새 친구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 오이수예요. 아버지는 이번에는 진심이야. 지은은 네, 가족이 천천히 적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이 느껴졌다. 코칭을 하며 레즈비언 선생님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 부모가 아이를 빼갔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의 결의가 강해졌다. 이수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 이수는 공개를 원했다. 우리 숨기지 말자. 지은은 아직 무서워. 이 선택의 차이가 싸움을 불렀다. 너 민지 때문에 나도 불신해. 이수의 말에 지은은 미안 후 화해 후 둘이 함께 시위에 나갔다. 그곳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지은은 다쳤지만 이수는 그녀를 보호했다. 이 사건이 둘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투쟁은 계속되었다. 이 사랑이 옳은가? 도덕적 딜레마.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지은은 그걸 보며 분노했다. 그녀는 강연을 늘렸다. 변화는 우리부터. 청중들의 박수가 힘을 주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야 라는 진단. 이수가 쉬어라고 말했다. 둘이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지은은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돌아온 후 큰 결정을 내렸다. 가족에게 이수를 소개했다. 저녁 식사에서 어색한 분위기. 아버지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이 말에 지은은 눈물 흘렸다. 화해의 순간.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해킹 공격을 받았다. 개인 정보 유출.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누가 왜?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 이수는 함께 싸우자. 둘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강해졌다. 스케이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새로운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녀의 메시지가 퍼졌다. 하지만 민지의 재등장이 모든 걸 흔들었다. 민지가 돌아오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과거를 반복할까? 이수의 반대. 너 선택해. 지은의 딜레마. 그녀는 민지를 거절했다. 미안. 이제 이수야. 이 선택의 대가로 민지의 상처. 하지만 지은은 앞으로 나아갔다. 사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LGBTQ+ 법안이 통과될 조짐. 지은은 로비 활동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왔다. 거짓말에서 진실로 이 노출이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가 따랐다.
파파라치의 추적. 지은은 피곤했다. 이수와 도망갈까 농담했다. 하지만 싸웠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손실과 승리, 그 속에서 성장했다. 지은의 삶은 이제 안정되었다. 이수와 함께 사는 일상이 행복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대화, 저녁에 스케이트.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 결혼이 여전히 불법. 지은은 캠페인을 이어갔다. 평등을 위해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명절에 함께 모였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이 말에 지은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꿈에서 민지를 보았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 내적 반성. 이수는 과거는 과거야 라고 위로했다.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Q+ 청소년을 위한 스케이트 캠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가 처음 거짓말했던 그 캠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아이들이 모였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처럼 숨기지 마. 아이들의 눈빛이 밝아졌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치유되었다. 하지만 도전이 왔다. 캠프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아이들을 보호하라. 지은은 대치했다. 이건 사랑이에요. 경찰이 개입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 지은의 용기가 칭찬받았다. 하지만 피로가 극에 달했다. 이수와 휴가 갈까? 둘이 해외로 갔다. 그곳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여기서는 우리 그냥 커플이야. 지은의 미소. 돌아온 후 큰 뉴스. 동성 결혼 법안 통과. 지은은 울었다. 드디어 그녀의 투쟁이 결실을 맺었다. 이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축하했다. 이 순간 행복의 절정. 하지만 사회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지은은 계속 싸웠다. 그녀의 삶은 드라마였다. 거짓말에서 시작된 진실, 그 과정의 손실과 어둠. 이제 그녀는 물었다. 거짓말이 결국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게 옳은가?